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LBX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골판 지정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하이퍼펑션 아킬레스 디드입니다. 2014년 4월 24일 정말 얼마 전이죠. 지난주인데 2500엔으로 발매된 하이퍼펑션 키트고요. 글쎄요, 이 제품 발매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좀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렸었는데, 이게 이프리트 하이퍼펑션 이프리트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일기 팬들과 오딘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만, 이 아킬레스 디드가 하이퍼펑션으로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실오라기 같던 희망의 끈마저 놔버렸죠. 이게 하이퍼펑션 라인업이 골판 지정기 더블로 넘어왔다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이래저래 좀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키트의 느낌도 갖고 있지만은, 뭐 하이퍼펑션인 만큼 내준다는데 뭐 이게 무슨 LBX건 간에 기본적으로 하이퍼펑션으로 나온 애들은 다 좀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었던 기체들이었고, 더군다나 이 아킬레스 디드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팬이 좀 있거든요. 아킬레스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골판 지정기 세계관에서 그런 인기 LBX였다면은, 디드 자체는 스토리를 몰라도 그냥 관심이 가게 생겼잖아요. 디자인이 검은색 아킬레스다 뭐 이런 느낌. 어찌됐건 하이퍼펑션으로 나온 아킬레스 디드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 말씀드릴게요. 저는 10점 만점에 만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10점. 제가 거의 늘 뭐 하이퍼펑션 제품은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줬었죠. 딱 한 분 빼고요. 이프리트라고 있어요. 감히 제가 자신있게 망작이라고까지 단언할 수 있는 하이퍼펑션 키트였는데, 어쨌든 이 아킬레스 디드 박스 개봉했을 때 그 구성품, 그 런너들의 이것저것 달려있는 그 구성품들에 한번 놀라고 완성 후에 만족감에 한번 더 뿌듯해 했었던 그런 키트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 리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체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일반 검은색 성형품이 좀 많아서, 비율이 좀 많아서 조금 척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워낙에 하이퍼펑션이다 보니까 이게 색 분할이 정말 완벽해서 다 커버가 되는 느낌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게 여타 뭐 다른 성형 방식으로 뭐 글로스 인젝션 내지는 뭐 코팅이 되어 있었다면은 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좀 플랫한 느낌이 있는 일반 성형품이었음이야말로 이 아킬레스 디드의 좀 다크한 느낌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노멀하기 그지없는 이 검은색 스티롤 수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로 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일반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일반판 아킬레스 디드인데,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각부 디자인도 거의 뭐 다른 키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완전히 틀리고, 뭐 거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도 믿을 정도로 얘는 한 10년 전에 나왔다, 얘는 최근에 나왔다, 이렇게 말해도 믿을 정도로 그야말로 뭐 하이퍼펑션으로 이렇게 리뉴얼이 되면 정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죠. 지금 비단 뭐 색분할 뿐만이 아니라 각부 파츠의 성형 자체가 굉장히 큼직큼직해지고 형태도 굉장히 세련돼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를 아킬레스와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예전에 제가 아킬레스 디드 일반판 리뷰를 할 때도 일반판 아킬레스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자, 뭐 컬러가 다른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게 같은 하이퍼펑션 제품인데 어느 정도의 느낌상 차이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데, 자, 아킬레스에 비해서, 지금 이쪽에 보이는 아킬레스에 비해서 뭐 다리, 어깨, 스커트 등등 굉장히 형태가 입체적으로 변한 구석이 많아서 좀 육덕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기존 성형품을 그대로 갖다 쓴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다행인 부분이죠. 있다면 뭐 이 팔에
윗부분, 이 팔의 상완 부분하고 허벅지 부분, 여기는 색깔 다르고 같은 성형품을 쓰긴 했는데 뭐 티는 안 납니다. 우기면 모를 정도. 얼굴도 자세히 보면 뭐랄까, 그냥 얼핏 보면 에이, 똑같은 성형품 갖다 썼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틀립니다. 요 아킬레스 디드 얼굴을 자세히 보면 요 눈 주변에 상처가 난 것 같은 조형이 보이죠. 자, 요런 걸로 봐서 얼굴도 요 벼슬까지도 완벽하게 틀린 모양이라 얼굴 쪽은 100% 신규 조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울거먹은 뭐 걱정하던 요소였던 그 아킬레스에서 그대로 갖다 쓴 울거먹은 파츠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뭐 육덕져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육덕져 보이면서도 굉장히 그 파츠 선단이나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날카롭고 쨍한 느낌으로 사출해서 정말 멋진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동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동률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하이퍼 펑션인데 하이퍼 펑션을 만약에 나는 하이퍼 펑션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길래 이렇게 찬양을 할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요 오른쪽에 보이는 얘가 아킬레스 디드라는 이름으로 조리시 프라모델로는 처음 나온 애죠. 뭐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났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판의 퀄리티, 천엔 퀄리티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구판이라서 안쪽 보면은 지금 굉장히 헐어 있죠. 이렇게 헐 수밖에 없는 결합 구조. 지금 제가 일반판 키트를 까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퀄리티적인 차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천엔 퀄리티입니다. 주먹 파츠도 굉장히 빈약해 보이는 그런 구성이고, 곳곳에 보이는 색깔들은 회색이랑 검은색 빼고는 다 스티커거든요. 그러니까 색분할을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뭐 가격대를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뭐 일반판이 요런 퀄리티였다 그러면 하이퍼 펑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색깔이 다 그냥 파츠로 분할되어 있고, 일단 그것부터가 하이퍼 펑션 라인업의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그리고 조금 더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모습에 가깝게, 내지는 좀 더 과장돼 보이는, 멋지게 파츠들이 좀 더 큼직큼직하게 성형이 됐고, 좀 더 세련되게, 아무래도 두 번을 디자인하다 보면은 뭐가 더 멋있는지 구매자들이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알게 되겠죠. 더군다나 얘네는 따지자면은 골판지 전기에서는 고급 라인이니까요. 2,500엔이 뭐 땅 파면 나옵니까? 애들이 2,500엔을 들고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은 아니니까요. 하나로 따지면 3만원 가까이 하는 거니까. 자, 뭐 그렇습니다. 하이퍼 펑션이 쉽게 말하자면, 딱 잘라 말하자면은 일반판과 좀이 아니지, 일반판과 완전히 격차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그런 고급 라인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가동률, 글쎄요, 일반판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뭐 일반판도 워낙에 명성이 자자한 뭐 가동되는 곳도 많고, 일단 가동되는 곳이 많고, 가동률도 뭐 1000M짜리 프라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그냥 하이퍼 펑션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을 시절에도 골판지 전기 프라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이퍼 펑션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뭐랄까, 비교 대상에서 거의 뭐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하이퍼 펑션 가동률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 팔다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중간 파츠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고, 그래서 팔다리가 모두 이중관절의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지자면은 코어 스켈톤이 대단한 거죠. 저번에 제가 이프리트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까는 이프리트도 가동률 하나만큼은 좋았거든요. 단지 뭐 파츠가 잘 떨어지고 고정력이 약해서 제가 깠을 뿐이지 고정력에서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이 코어 스켈톤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 루시퍼, 엠페러와 똑같은 물건을 쓰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려먹기라고 깔 수도 없는 게 설정 면에서도 똑같이 나이트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트집을 잡을 요소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가동률은 다 마음에 드는데 이 손 파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긴 한데 개인적인 좀 과도한 욕심까지 말씀드리자면 별매로라도 손가락이 좀 많이 움직이는 버전의 그런 전용 핸드 파츠가 좀 발매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음은 무장 설명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킬레스 디드의 무장 총 3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먼저 소개해드릴게 다크 슈터,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 되는 총이죠. 가장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가장 많이 사용한 무장. 글쎄요, 디테일 면에서는 그다지 크게 칭찬할 만한 구석은 없어요. 하이퍼 펑션이긴 하지만 뭐랄까 여타 일반판 키트에서도 볼 수 있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디테일을 보여주고요. 다만 일반판 아킬레스 디드가 갖고 있었던 다크 슈터와 비교하면은 이쪽이 하이퍼 펑션이구나 라는 거를 단박에 알 수 있는, 물론 성형품은 완전히 새 겁니다. 신규 조형이고, 이 일반판 쪽은 하이퍼 펑션판처럼 스티커가 붙지도 않았고 색 분할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조형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거, 그 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는 굉장히 좀 너무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일반판이 좀 너무 작게 나온 느낌이라서 불만이 있었는데 하이퍼 펑션 판에서는 좀 볼륨이 많이 커져서 다행이네요. 다음은 다크 실드. 자, 무장과 방패 모두 다크가 붙는, 왜 이렇게 좀 중이병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크 실드 보시다시피 분사구의 노란색, 바탕 회색, 안쪽에 빨간색, 전부 다 색분할이 잘 돼 있고요. 뭐 이쪽 날개 같이 생긴 부분에 스티커가 양쪽에 하나씩 붙긴 하는데 뭐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스티커 뭐 2군데 쯤이야. 소체에 많이 안 붙었으니까. 어쨌건 형태도 굉장히 잘 나왔고, 요거를 일반판과 비교하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나온 건지. 뭐 일반판 다크 실드도 제가 일반 리뷰 할 때 뭐 아쉬운 소리는 안 했어요. 이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 치고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쪽에 몰드도 다 들어가 있고 말입니다.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형태는 형태랄까 크기는 커졌지만 보시다시피 안쪽에 몰드 개수만 따지면 일반판은 3개, 하이퍼 펑션판은 2개예요. 뭔가 설계적인 차이랄까, 그냥 볼륨이 커져서 바뀌었다기보다는 글쎄요, 디자인을 새로 하면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분사구의 위치라던가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쪽은 회색인데 이쪽은 빨간색이 아래까지 내려왔죠. 뭐 이런 거를 봐서는 아예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서 좀 바뀐 요소 같고요. 어찌됐건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자, 요거를 원래대로 하면 요렇게 다크 실드니까 방패로서 이용을 하는데, 이 다크 실드의 진짜 목적은 타이니 호비트사가 골파지전기 더블 스토리 초반에, 완전 초반에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 디드를 처음으로 LBX 제품화 시킨 양산형 아킬레스로 제품화 시키면서 가장 크게 선전했던 부분이 요 다크 실드를 이용해서 뭐 단독 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지 혼자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자, 이렇게 안쪽에 등에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가 이렇게 수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뺄 수도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원래대로라면은 아킬레스로 치면 망토가 붙어야 할 곳에 그렇게 실드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단독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실드의 이 분사구에서 뭔가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제트 분사가 되는 구조인데, 요거를 왜 무장으로 공격 수단으로 쓰지 않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애들 만화라서 그 정도로 치밀하게 하고 싶진 않은 모양인데, 어찌됐건 실드를 이렇게 등 뒤에다가 부착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예전에 일반판도 가능하긴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확실히 등짝이 다 가려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좀 폼이 덜 나죠. 어찌됐건 하이퍼 펑션 짱짱맨이라는 거. 자, 이렇게 등에 붙인 모습이고, 자, 일반판과는 다르게 하이퍼 펑션에는 또 스토리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 무기가 등장을 합니다. 루미너스 슈터. 이게 스토리 속에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 다크 슈터가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스포라서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는 건데, 이 다크 슈터와 다른 공격 수단이 통하지를 않아서 요 루미너스 슈터를 이용해서 적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이퍼 펑션에다가 포함을 시켜준 것 같은데, 좀 보시다시피 뭐 다크 슈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색분할도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들어가는 파츠들도 딱 봐도 많죠. 안쪽에 클리어 파츠도 막 들어있고, 색분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냥 애니메이션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생겼어요. 정말 요거 이외에는 색분할 된 거 없습니다, 원래도. 자, 요거를 파지시켜 보면, 자, 요런 느낌이고요. 이게 원래 한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서, 원래도 하이퍼 펑션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는 요소긴 하지만, 자, 이렇게 다양한 손 파츠들이 부속이 됐고요. 이렇게 창을 쥐는 손, 물론 창은 포함이 안 됐지만 어찌됐건 창을 쥐는 손, 그리고 편손 상태의 양쪽 손이 부속이 돼서 이렇게 두 손으로 쏴야 되는 사격 자세를 취해야 되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교체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사격 자세를 연출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손으로 겨누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받치는 포즈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초점을 기체에다가 맞춰야지 좀 잘 보이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손 파츠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부속이 됐다는 거. 어찌됐든 이 루미너스 슈터 정말 디테일이 최강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일반판 키트는 물론이고 하이퍼 펑션 안에서도 이 정도 퀄리티를 보여줄 정도로 재현을 잘 해놓은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뭐 굳이 상대가 될 만한 경우라고 친다면은 엠페러의 경우에 엠페러 무장도 굉장히 재현이 잘 됐었는데, 이 정도로 많은 색분할과 많은 파츠가 들어간 무기는 없었어요. 굉장한 재현율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키트에서 뭐랄까, 이 키트를 가장 사고 싶게 만드는 요소일지도 모를 요 이펙트 파츠가 부속이 됐어요. 엄청나죠? 이거 뭐에 쓰는 걸까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루미너스 슈터를 발사하는 장면을 재현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보이죠? 카메라를 좀 뒤로 빼서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로 깁니다. 이렇게 루미너스 슈터를 발사하는 순간을 표현한 클리어 파츠를 부속을 해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킬레스 디드의 몸 구석구석에 보면은 이 분사 이펙트 파츠를 끼울 수 있는 홈이 굉장히 많아요. 요렇게 생긴 홈에는 어디든지 다 끼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방패에다가 결합을 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 이미지를 연출을 할 수도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발바닥에도 꽂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발바닥에 꽂아서
호버링하고 있는 느낌도 낼 수 있고, 무릎에도 끼울 수 있고, 이렇게요. 무릎에도 끼울 수 있고 스커트에도 끼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 이런 점이 자유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설계인 것 같아요. 그냥 파츠 요 규격만 통일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배려 안 해줄 거였으면 아예 안 들어 있었겠죠. 요거 꽂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다 꽂을 수 있는 거지, 이 생각 안 했으면 아예 아무데도 못 꽂았을 겁니다. 애당초 요런 이펙트 파츠 넣어줬다는 생각 자체가 기특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이퍼 펑션 최초로 전용 스탠드가 부속이 됐어요. 드디어. 이 일반판 키트에는 좀 뭐랄까 되도 않는 거 넣어주고 생색내는 거 같은 느낌의 스탠드를 가끔 넣어주긴 했는데,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네르바나 뭐 조커, 나이트메어 이런 애들처럼 자립하기 힘든 애들, 발 모양상 자립하기 힘든 애들은 양심상 양심상 생색내듯이 이렇게 전용 스탠드를 껴주곤 했는데, 얘는 지금 이 무거운 무기를 들고도 짱짱이 잘 서 있잖아요. 그런데도 액션샷을 좀 더 멋있게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스탠드 파츠를 부속을 해줬어요. 스탠드도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일반 키트들한테 부속됐던 그런 싸구려 느낌의 되도 않는 스탠드가 아니라 그냥 그럴싸한 스탠드 하나 넣어줬어요. 결합 부분도 자체적으로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아주 이런 부분까지 정말 감동적인 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한 구성인데도 키트의 가격은 정작 2,500엔 그대로였다는 거, 이 점 제일 강조하고 싶어요. 가격을 정말 합리화를 잘한 거죠. 어디서 어떻게 수지 타산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가격으로 나온 거는 정말 가격 면에서도 정말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구성품도 정말 짱짱하고 조립품 소재 상태도 정말 괜찮고, 구성품이 많다 보니까 완성 후에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뭐 끼우고 빼고 뭐 만지는 시간도 정말 늘어나고 애착도 많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키트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하이퍼 펑션 아킬레스 디드의 리뷰였고요. 이번 주에도 커스터마이징 준비해봤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커스터마이징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하이퍼 펑션 제품들만끼리 내지는 뭐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이퍼 펑션이 껴버리면은 뭔가 굉장히 호환되는 그 파츠가 복잡해져 가지고 뭐랄까 과정이 껄끄러워지고 굉장히 좀 불편해지는데, 제가 어떻게든 이번에 리뷰해드린 이 아킬레스 디드, 하이퍼 펑션 아킬레스 디드를 좀 써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이 노멀한 하이퍼 펑션 아킬레스를 쓰기에는 색깔 구조가 조금 너무 튀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뒤쪽으로 멀어져가는 저분은 아킬레스는 아킬레스인데 암흑기사 버전 아킬레스죠. 게임에서 등장했던 참고로 저 기체는 야마노반이 조종하지 않고요, 카이도진 전용 카이도진 전용 아킬레스입니다. 이 두 분을 파츠를 이렇게 섞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내부에 똑같은 구조의 코어 스켈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장 파츠는 서로 자유롭게 호환이 가능하죠. 그 점을 이용해서 색깔놀이 같이 한번 외장 파츠들을 섞어 가지고 두 기체의 이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하이퍼 펑션끼리만 하는 것도 예전에는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좀 뭐랄까 그로테스크한 괴물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적정선을 지켜가면서 그냥
암호 파츠만 교환해서 좀 인상을 바꿔보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늘 쓸 기체는 오늘 리뷰해드렸던 하이퍼펑션 아킬레스 디드,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하이퍼펑션 아킬레스 암흑기사 버전, 이렇게 두 개로 해볼 겁니다. 오늘 뭐 파츠를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어거지로 끼우고 어떤 조인트를 이용해서 뭐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색깔 놀이 하는 식으로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딱히 정해진 룰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부위는 나는 다른 곳에 끼우고 싶어 하시면은 그냥 끼우시면 돼요. 자, 일단은 망토를 일단 먼저 제거를 해주고, 자, 징검다리 식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같은 파츠가 몰려 있으면은 뭔가 섞은 느낌이 안 나니까 징검다리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 볼 거예요. 다리 파츠를 통째로 떼서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좀 그러기에는 너무 성의가 없으니까 일단은 서로의 다리를 모두 다 제거를 해서 외장 파츠를 바꾸는 걸로 해볼게요. 컬러링이 둘 다 어두워서 좀 태는 안 날 수 있지만 확실히 이쪽은 무채색이고 이쪽은 어찌됐건 색이 있는 거거든요. 짙은 색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일단 우선 같은 모양인 허벅지 외장 파츠를 서로 섞어 볼 거예요. 색깔 구별이 잘 안 돼 가지고 똑같은 거 또 끼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렇게 먼저 디드 쪽에서 갖고 온 허벅지 외장 파츠를 끼워줍니다. 제자리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홈이 제자리에 딱 들어가는지 보시고, 이게 뭔가 좀 파츠를 거부한다 싶으면 바로 반대편 파츠를 집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요. 거의 티가 안 나지만, 자, 다른 부분을 바꿔 나가다 보면은 이제 티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허벅지를 바꿨으니까 정강이를 건너뛰고 이제 발 파츠를 바꿔볼 건데, 마찬가지로 발을 띄어서 이렇게 발 파츠를 끼워 봅니다. 같은데 또 낄 뻔했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반대쪽 이제 나머지 디드 쪽도 그대로 연결을 할 거예요. 뭐 어쨌든 파츠 자체가 허벅지 파츠는 태생이 같기 때문에 끼우시는데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반대쪽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츠를 다 끼우시고 나서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방법은 요 발목 조인트를 딱 보고 이 발목 조인트가 어느 쪽 방향으로 휘어 있는지, 지금 보시면 뒤에서 본 쪽이니까 이쪽으로 휘어져 있죠. 이쪽으로요. 그다음 뭘 뜻하느냐, 이렇게 돌렸을 때 이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끼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스커트를 바꿔주죠. 스커트를 바꿀 건데 허벅지 다음이니까 몸통을 바꾸면 되는데 스커트는 개수가 많으니까 양쪽만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전면에 보이는 앞 스커트 말고 이렇게 양쪽 스커트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둘 다 어두운 톤이라 그런지 뭐 어색한 건 없네요. 이게 그냥 아킬레스였으면 티가 확 났을 텐데, 디드가 옆 스커트가 굉장히 과장된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더 자연스러운데. 자, 이렇게 됐고요. 동체에
파츠를 바꿔줍시다. 서로. 더 끼웠고요. 얘도 어깨 파츠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몸통보다 더 이 기체를 나타내는 요소기 때문에 그냥 어깨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어깨는 놔두고 팔 파츠를 서로 교환을 해볼게요. 팔의 아랫발 하완 부분 아머 파츠를 교환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런 설명도 안 드리고 막 파츠를 척척 떼어내서 그냥 막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 하이퍼 펑션 접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좀 놀라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막 척척 띄어가지고 그냥 막 척척 붙이고 있는데, 어차피 내부에 들어가는 코어 스켈톤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차피 끼우는 구조는 똑같이 다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프라 LBX의 정보를 찾아보시고 해당 LBX의 프레임을 알면 이게 하이퍼 펑션으로 나왔을 때 어떠한 것들과 호환이 되는지 미리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아킬레스, 루시퍼, 그리고 엠페러, 이런 애들은 다 똑같은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환이 다 가능한 거고요. 왜 안 맞는 느낌이 날까? 안 맞을 리가 없는데. 자, 이 안쪽에 뭔가가 막혀 있었거든요 지금. 자, 어찌됐건 자, 이렇게 결합을 했고요. 반대쪽 팔도 교환을 해줄게요. 이렇게 나머지를 디드에다 끼워주면은 대충 끝이 나겠네요. 어디서 떨어졌어? 어디서 떨어졌어? 뒤에서 떨어졌구나. 자, 이렇게 서로의 파츠 교환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망토를 누구 한 명에게 끼워줘야 되는데, 지금 디드의 몸통을 아킬레스가 가져갔으니까 그대로 망토는 디드 쪽으로 가게 되고, 다크 실드 쪽을 암흑기사 쪽에다가 결합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심심하니까 이펙트 파츠 끼워주고, 무기도 한번 서로 교환을 해서 한번 끼워 봅시다. 이쪽도 암흑기사 아킬레스 쪽의 무장을 빌려와서, 참고로요, 좀 재밌는 사실은 일반판 아킬레스 디드의 그 키트 자체가 일반판 그냥 아킬레스의 파츠들을 대거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아킬레스 랜스를 생략하지 않고 런너에 그대로 들어있던 좀 웃지 못할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진짜로 막 방패도 있고 총도 있고 창도 있고 대단한 녀석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돌려가면서 오목조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서로의 컬러링을 섞어본 느낌이에요. 뭐 딱히 큰 개조는 없었지만 아킬레스와 아킬레스 디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LBX, 뭐랄까 짐과 건담의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어찌됐건 아킬레스를 제품 양산화 시킨 모델이 아킬레스 디드이고, 이 리뷰를 보시고 관심이 생겨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 어쨌건 이 아킬레스 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뭐 제품 정말 좋다, 뭐 어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스토리적으로는 굉장히 베베 꼬여있는 녀석이에요. 뭐랄까 정도를 걷지 않는 좀 사도를 걷는 녀석이죠. 어찌됐건 그래서 사도를 걷고 있는 자들끼리 한번 파츠를 섞어봤습니다. 네, 오늘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해봤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퍼펑션 아킬레스 디드를 리뷰해드렸습니다. 바야흐로 하이퍼펑션이 골판지전기 더블 라인업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이 제품. 제일 먼저 나왔던 아킬레스의 금형을 우려먹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까보니까 이거 웬걸, 뭐 재탕한 파츠라고는 공통으로 쓰이는 코어 스켈톤 그리고 솜 파츠 정도였습니다. 팔의 상박 부분 그리고 허벅지 아머 파츠는 뭐 형태는 똑같아도 색은 오리지널이니까요. 그리고 완성했을 때 놀라운 만족감, 네, 뭐 소체 자체에 아주 육덕진 이 볼륨감, 그리고 스티커가 거의 안 붙은 완벽한 색분할, 뭐 말하면 입만 아프죠. 그 외에도 엄청난 디테일로 재현된 이 루미너스 슈터, 그리고 뭐랄까 발사 순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재현할 수 있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클리어 파츠, 뭐 소체는 물론이고 다크실드의 분사구 등등의 여러 부위에 부착이 가능했던, 지금은 무릎에 붙어 있는데 저 부스터 분사 이펙트 파츠, 아이고 할 말 많다 참. 그리고 하이퍼펑션 제품 최초로 부속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이 전용 스탠드까지, 정말 이 모든 구성이 그대로 2,500엔이라는 거, 무슨 제가 말하면서 좀 홈쇼핑 멘트처럼 돼버렸는데 지금까지 나온 어떤 골판지전기 키트보다도 정말 충실하고 꾹꾹 눌러 담은 그런 느낌의 구성이에요. 도무지 뭐 일부러 까고 싶어도 깔 구석이 없는, 아이고 걸렸네, 까고 싶어도 깔 구석이 없는 그런 키트인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엘시온을 리뷰해드릴 예정인데요. 지난주에 페르세우스 했었죠. 그래서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 흐름으로 골판지전기 더블 주인공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차근 해보자는 느낌으로 엘시온을 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엘시온 1기의 주인공이었던 이 야마노 반 대해 선생님의 전용기고요. 제작진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이쪽이 진짜 주인공 기체처럼 취급받기도 했던 그런 LBX인데, 야마노 반의 기체답게 여전히 방패랑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벼슬이 달려있고 뭐 그런 디자인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주 엘시온 이거 리뷰해드릴 거고요. 뭐 지금 매뉴얼에 보이는 요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일반판 키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하이퍼펑션 판도 없다만 서도요. 그 점만 알아두시면은 실망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 엘시온 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골판지전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좀 더 괜찮은 리뷰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